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수능까지 통하는 초등 진짜 공부법이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보시고 2번, 3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에도 공부가 뭔지 어떤 생각들이 들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옛날처럼 공부 방법이 뭐 있어, 그냥 열심히 외우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정보에 조금 밝으셔서 저학년 때 뭐 해주고 중고학년 때 뭐 해주고 이런 사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채널 영상들을 조금 보신 분들은 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말들과는 조금 다른 점도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까지 통하는 초등 진짜 공부법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법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초중고의 공부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법이요, 흔히 국어도 문제집으로 풀어라, 선행해라, 딸딸 외워라, 하나도 안 잊어버리게 해라, 이런 방식들 어머니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맘카페에서 일부 교육 전문가도 하는 그 얘기, 무엇이 잘못됐냐면요, 초중고 공부의 차이를 모르고 수능과 고등 내신에 맞는 공부법을 초등까지 끌고 온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능과 고등 내신을 보면 객관식 시험이죠. 그래서 여기서 높은 점수를 맞아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중학교도 내신을 잘 받아야 된다. 중학교 내신 뭐죠? 네, 객관식 시험이죠. 그럼 여기서 점수를 잘 받아야 상위권이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좋은 내신, 좋은 수능 점수로 대학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 좋은 점수를 받으려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집 풀고 하면서 시험을 잘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냐면은 수능부터 고등 내신, 중등 내신, 초등 시험까지를 일렬로 세워놓고 똑같은 것으로 판단하는 지금 착오를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고등 수능 점수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집을 풀고 답을 맞추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험의 형식적인 측면에 속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500점 만점을 맞기 위해서 내신에서 국영수, 사과 100점씩 맞고, 중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야 되고 초등에서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시험이 100점이라는 같은 형식인 것 같지만 시험은 그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의 성질이 초, 중, 고가 다르기 때문에 고등 형식의 공부를 지금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등, 중등, 고등의 공부는요, 그 양과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초등의 공부가 이렇게 작은 구멍이라면 이것이 중등, 고등으로 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뭐가요? 학습할 내용의 양과 질이 커집니다. 굉장히 학습의 양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학습의 질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초등 공부에서는요, 아이들이 워낙 어리기 때문에 배운 것에서 핵심적인 문제만 냅니다. 무슨 말이냐? 이만큼 배웠다면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것만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 공부는 뭐가 통하느냐? 바로 암기가 통합니다. 갓 교과서를 보고 핵심 개념만 보고 그것을 풀 줄 알면 거의 다 맞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빈칸 넣기 수준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중등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이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배우는 양도 엄청 많아지죠. 그리고 그 어려움도 증가하고요. 시험에서는 핵심 내용은 물론이고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주변부 문제들까지 내기 시작합니다. 암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양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면 초등 공부에서 점수를 빨리 받는 방법은요,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을 외우고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계속 핵심적인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점수를 따기 위한 초등 공부는 별다르게 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집만 많이 풀어보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유형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와요, 교과서 핵심이 아닌 좀 주변부 이야기까지 좀 깊어지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여전히 중학 공부까지는 암기가 통합니다. 여전히 그 양이 암기로 가능하고 중학교 시험 문제는 결국 교과서 내에서 100% 나오기 때문이죠. 문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시험의 문제와 유형이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습의 양 그리고 깊이가 많아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문제는 수능이라는 시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배운 문제를 푸는 시험이 아니고요, 안 배운 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초등, 중등에서는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내면 그 평가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수능에서는요, 교과서에서 배운 문제를 내면 그것이 잘못된 평가입니다. 예전에 저희 세대 윗세대에서는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봤죠. 이 학력고사는 초등, 중등 시험처럼 교과서에서 배운 문제를 얼마나 암기를 많이 했느냐라는 성격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수능이라 하면 수학 능력 평가죠. 여기서 수학은 숫자를 다루는 매스매틱이 아니고 닦을 숫자에다가 학문, 학자인데요. 바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를 묻겠다라는 겁니다. 학문을 닦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것은 주어진 학문을, 이미 만들어진 학문을 얼마나 잘 외우느냐가 아니고요,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접했을 때 너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힘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학문에서 최고 전문가니까요. 그러면 교수의 공부란 어떤 건가요? 다른 교수들의 연구 결과물을 답습하고 뺏기는 건가요? 물론 그런 교수도 있지만 그런 교수는 수준 이하, 능력 이하의 교수인 거죠. 우리가 바라는 능력 있는 교수는 다른 교수들의 연구 정보들을 모아서 결국 나의 연구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 있는 교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학문이라는 것은 기존의 정보를 이용을 하지만 이를 적용하고 접합해서 내 것으로 나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능력, 학문을 닦을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을 초등학생, 중학생처럼 외워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힘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너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교과서에서 배워서 답을 아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낼 테니까 네가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봐 라고 하는 거죠. 자전거를 탈 줄 안다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디서든지 다 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문제를 주어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처음 보는 새로운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능력 평가는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물론 지문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다나 형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능은요, 공부해보지 않은, 그 전에 보지 않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등 내신은 바로 수능화된 내신 시험입니다. 바로 중등 내신과 수능의 중간쯤에 있다고 할까요? 중학교 내신은 학교 공부, 교과서를 딸딸 배우면 할 수 있는 공부인데요. 고등 내신은 수능형 내신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문은 교과서에서 나오지만 선다들, 그러니까 골라야 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을 잘 본다, 내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답을 암기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력,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나의 문제 해결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풀 수 있어야
수능과 고등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왜 우리 어머님들이 맘카페에서 하는 공부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수능과 고등 내신은 객관식이다, 중등도 객관식이다, 고로 초등에서는 객관식 시험을 잘 보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많이 풀리죠. 그런데 초등학교 시험 문제는 교과서의 핵심만을 다루며 외운다면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교과서 밖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특별한 사고력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과학 문제라면 과학 실험 순서를 해놓고 이걸 차례대로 놓는다, 암기 시험인 거죠. 사고가 아닙니다. 고등부터 초등까지 객관식 시험이라는 그 형식은 같은데, 이 형식에서 점수를 따기 위한 능력이 다른 거예요. 수능과 내신에서는 진정한 문제 해결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중학교에서는 암기와 여러 유형을 알아야 되고요, 초등에서는 그냥 암기만 하면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초등 자녀를 공부시키는 목적이 뭐죠? 최종 목적이 뭐죠? 초등에서 100점 맞는 게 목적이었나요? 아니시죠? 중등에서 100점 맞는 게 최종 목적이신가요? 아니시죠? 아무리 짧게 봐도 결국에는 고등 내신과 수능이 기본 목표잖아요. 그러면 수능과 고등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과 고등 내신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지, 수능과 내신에서 보는 객관식 시험이라는 이 공통적인 형식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서도 자꾸 현상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 수학 선행학습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잡으려고 하시니까 본질을 놓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 시험이 객관식이라는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럼 객관식 시험에서 점수를 잘 맞는 방법이라는 거를 초등까지 끌고 와서 문제집을 풀려서 초등 점수를 잘 받으면 중등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고등 때 점수 잘 받고 대학을 잘 간다라는 이런 논리로서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초등에서 통하는 방법이 중등 가면서 조금씩 안 먹히기 시작하고 고등 가면 완전히 안 막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 우등생이 중등 가면서 한 차례 떨어지고 중등 우등생이 고등학교 가서 한 차례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어떤 아이가 올라가느냐? 말 그대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력,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과목들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내신과 수능에서 점수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초등은 이 긴 기간을 봐야 되고, 고등에서 내신과 수능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 필요한 능력, 역량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책 2권,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터로 시작하라랑 초등 6년 공부 하브루터로 완성하라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문제 해결력과 각 과목별로 그걸 길러줘야 되는 거지, 공부할 수 있는 힘,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 거지, 문제집으로 지금 점수 따기 놀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그거 허상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터로 시작하라, 이 책은요, 마케팅 목적상 초등 1학년이란 제목을 땄을 뿐, 그 내용은 초등 몇 학년이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2권 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까지 통하는 초등 진짜 공부법. 그러면 바로 그 진짜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초등의 진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고력을 기르세요 라고 하면 또 무엇부터 생각하실까 걱정이 되는데요. 사고력 수학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거 역시 사고력이라는 그 글자 현상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사고력이라는 그 말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력 문제집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생각하는 경험, 정말 제대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초등 국어 교과서나 문제집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서 선다형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단답형으로 알고 있는 것을 고르는 것,
반복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현장에서 선생님께서 글쓰기하고 하브루타하고 토론을 하면 교과서로도 사고력, 지능을 개발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아니고 집에서 교과서 펴놓고 문제집 펴놓고 그것을 학교에서 학습한 걸 반복한다? 이것은 사고력을 기르는 공부가 아니고 작은 스킬을 반복하는 공부인데요. 여러 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초등에서는 작은 스킬에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고요. 아이의 그릇 자체를 크게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 그릇을 키우는 거 바로 사고력을 기르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고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항상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항상 큰 그림을 그리라는 말은 그 반대말로 디테일에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초등에서 받아쓰기, 맞춤법, 띄어쓰기 교육하시죠? 그것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매몰돼 계시면 안 됩니다. 받아쓰기, 맞춤법, 띄어쓰기는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책들을 읽고 하다 보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는 문제들이 많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부모님이 맞춤법 지적하는 거 거의 효과 없다 이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그렇게 정답 하나에 매몰돼서 이거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작은 디테일에 매몰되면서 큰 그림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데요. 사고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융합을 할 수 있는 거죠. 큰 범주 내에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지식과 지식을 계속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연결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모든 것을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에서 우리 이웃 나라의 기후를 배운다고 보죠. 그렇다면 전통적인 부모님과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어떠냐면 일본은 고온다습하고 태풍이 많이 불어요 라는 이 정답을 외웁니다. 그 다음에 문제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걸 고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식의 암기 중심의 공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이 고온다습하다라면 연결을 해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되죠. 일본은 왜 고온다습한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후라는 것은 위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바다 유무에 따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은 바다에 접해 있어서 바다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온하다. 그리고 오키나와 같은 것은 위도가 낮기 때문에 덥다. 바다가 있으니까 태풍이 많이 분다. 라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일본이 고온다습하다, 태풍이 많다라는 지식을 그 자체로 암기하는 것은 사고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왜 그런지 더 간다면 어떻게 무엇을처럼 질문의 형태로 던지면서 다른 지식과 연결하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일본은 고온다습하다는 것은 사회과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이게 바다 유무와 위도와 연결되면 뭐죠? 과학과 지식과 연결되는 거죠. 사고력이라는 것은 한 과목 내에서도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간의 통합도 가능합니다. 작은 디테일에 매몰되지 않고요. 자꾸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지식과 지식 사이의 연결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고력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식의 이 사이에 연결하는 이 줄이 바로 사고력입니다. 일본의 기후와 위도와 바다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과학적 지식을 연결했죠. 바로 이 연결이 사고력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지식의 연결성을 파악하는 사고력을 길렀을 때 고등 내신과 수능에 갔을 때요.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이 새로운 문제와 나의 기존의 지식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들이 문제집을 풀린다, 교과서 딸딸 외우게 한다, 암기식으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연결성을 버리고 이 지식이 한 지점에 집중을 하는 거죠. 초등, 중등까지는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필요 없는 허팀을 빼고 있는 겁니다. 초등 공부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사고력이 핵심이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연결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제가 앞에 다른 영상들 초등 국어 공부의 핵심, 수학 공부의 핵심, 사회, 과학, 영어 공부의 핵심이라는 영상들 제가 여러 가지 올려드렸죠. 바로 모두 이 연결성의 포인트를 둔 공부들입니다. 초등 공부는요.
크게 키우는 시기입니다. 아이의 그릇은 지금 간장 종지만 합니다. 요만 하겠죠? 이만한 간장 종지 가지고 아이한테 물을 퍼게 하지 마십시오. 물을 퍼는 시합은 고등 내신과 고등 수능 때 10년 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10년 후에 물퍼기 시합이 열리는데 지금 요만한 간장 종지 가지고 내가 더 많이 펐니 네가 더 많이 펐니 하는 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교육 방법인 거예요. 이 간장 종지로 물 빨리 퍼내는 공부를 시키지 마시고요. 아이의 그릇 자체를 크게 키워서 물 나르기 시합이 벌어졌을 때 큰 용량을 한 번에 퍼서 나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가끔 과일을 보면 네모 틀 안에 맞추어서 네모난 수박 만들어내는 거 혹시 아십니까? 또 틀 안에 넣어서 사과도 네모나게 하고 글자를 새기는 거죠. 초등학교 공부 때는 네모나게 맞춰가지고 아이를 집어넣어서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울퉁불퉁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있는 형식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기만의 사이즈로 키워가는 게 훨씬 좋은 공부입니다. 무엇 하나 더 암기해야 되나? 시험 점수 몇 점인가? 옆집 아이는 몇 점인데 뒤처지지 않았나? 내 아이를 작은 네모난 통에 넣어서 예쁘지만 작고 별 볼 일 없는 수박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자연에 내어놓고 스스로 올바른 방법으로 풍요롭게 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